네, 사인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그 사인 값은 극성이 반대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점 대칭이죠. 이 원점을 기점으로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곳과 이만큼 떨어진 곳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사인 마이너스 x는 이건 마이너스 사인 x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j 사인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사인은 마이너스 x나 플러스 x나 똑같아요. 이거는 원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보시다시피 이 0을 기준으로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 값이 똑같다. 그죠?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x나 코사인 마이너스 x는 똑같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하면, 즉 이 식과 이 식을 이용을 하면 이거를 이제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j 사인 x와 플러스 j 사인 x가 서로 상쇄되니까 코사인 두 개만 남죠. 이 코사인 x가 2의 j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x죠. 이거 더하기 요게 두 개죠. 그러니까 코사인 x는 2분의 1 2의 j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x다. 이렇게 코사인을 복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인을 표현하면 이걸 빼면, 이걸 이제 둘을 더하는 게 아니고 빼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 코사인은 이제 똑같으니까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2j 사인 x는 2분의 1 2의 jx 빼기 2의 마이너스 jx가 된다 이거죠. 빼기.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쓰면 사인 x는 2j분의 1의 2의 jx 빼기 2의 마이너스 jx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예, 요 식이 나온다. 뭐 그러합니다. 뭐 풀면 그렇다 이거죠. 어쨌든 코사인 x든 사인 x든 이와 같이 그 복수 함수의 그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이제 복수 함수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실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을 또 이제 몇 가지 알아보면 이런 관계들을 볼 수 있다. 코사인 여기선 플러스 했는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럼 사실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것과 같다. 왜? 이거는 아까 되겠지만 이거랑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으로 마이너스를 뺀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랑 같죠?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이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것과 같고 이거죠. 아까 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이렇게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관계식이 있고요. 이거 방금 아까 푼 거.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푼 거. 그 다음에 이 코사인 x와 사인 x의 관계는 이런 관계식을 가진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사인은 코사인 대비 2분의 파이만큼 지연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봤지만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지연이 일어난 것이다. 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관계식으로서 뭐 합의 공식, 고비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거죠. 요거.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것의 곱. 그래서 코사인 x와 코사인 y 서로 다른 주파수의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도 봤지만 그 차와 합의 합성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거 했었죠. 그죠? 기타 튜닝 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현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정확하게 그 주파수가 일치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 두 개의 주파수가 딱 일치를 안 하면, 즉 그 기타 줄이 튜닝이 안 맞으면 주파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요거를 다시 쓰면 여기가 x 플러스 y만큼의 주파수이고 여기가 x 마이너스 y만큼의 주파수라 치자 이거죠. 현에서 튕겼을 때 나는 소리의 주파수가.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귀에 서로 다른 주파수로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리느냐. 이 두 개의 주파수의 차이의 반만큼. 차이라는 건 x 플러스 y
빼기 x 마이너스 y 이거죠, 그죠? 이게 두 개의 차이죠. 그러면 차이만큼의 주파수의 반과 이 x의 주파수 코사인 x와 코사인 이거만큼의 주파수의 곱으로 들린다. 예를 들면 이게 뭐 100Hz고 이게 101Hz다. 그러면 이 y가 1Hz죠, 그죠? 그러면 y는 0.5Hz. x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두 개 더하면 201 나누기 2죠. 그러면 100.5가 되겠죠. x는 100.5Hz의 신호에 0.5Hz에 곱이 된 것과 같다. 그러니까 100Hz, 약 100Hz죠? 거의 100.5Hz 신호가 크기가 0.5Hz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100Hz가 원래 웅 하고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커졌다 작아졌다. 0.5Hz만큼의 그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타 줄을 튕겼을 때 그 튜닝이 안 맞았을 때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100Hz하고 101Hz가 이렇게 동시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귀로. 그런 현상을 이걸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또 변조 복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쓰죠, 그죠? 변조 복조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걸 정보 신호로 합시다. 이거를 이제 반송파라 그러면 예를 들면 AM 라디오에서 뭐 800kHz의 방송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정보 신호가 1kHz다. 그러면 정보 신호를 가지고 이제 반송파를 곱을 하면 반송파의 크기가 정보 신호의 그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것의 스펙트럼은 어디로 가느냐? 800 플러스 마이너스 1K로 이동을 한다 이거죠. 즉 스펙트럼이 원래 1K에 있던 스펙트럼이 800kHz를 중심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kHz만큼 떨어진 것으로 이동을 한다. 변조죠, 그렇죠? 복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곱하면 어떻게 돼요? 또 곱하면은 이제 이거는 저 두 배 1600kHz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1위로도 가고 그렇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따지면 결국은 이거죠. 변조할 때는 곱하고 복조할 때는 또 곱하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제곱을 하면 원래 정보 신호의 위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1600kHz로 가는 거, 뭐 이미 우리가 다 했던 것들입니다. 뭐 그런 식들이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뭐 펄스의 표현식은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데 뭐 이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주파수 영역의 표현 방식은 이미 우리가 다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 신호를 이렇게 시간에 따른 파형의 사인파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시간에 따라 변화를 이것은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느 주파수에 얼마만큼의 크기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미 다 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이제 스펙트럼으로 얘기할 수 있다. 스펙트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사인파의 스펙트럼에 이런 식으로 단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뭐 골드웹에서도 봤었고 다 많이 봤어요. 단축은 즉 0에서부터 어떤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단축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뭐 A의 진폭을 가지는 세타만큼의 위상을 가지는 그리고 F0만큼의 주파수가 있는 그런 사인파, 코사인파죠. 여기서 그냥 코사인파는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을 그래프를 이제 정의한다 하는 겁니다. F0의 A만큼의 크기. 그다음에 이게 이제 크기 그래프고 위상 그래프는 이제 F0의 세타만큼의 위상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양측 스펙트럼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측 스펙트럼은 오늘 한 거죠. 오늘은 보일러 공식을 이용한 복소적인 표현 방법. 코사인 x는 사실은 이렇게 그 복소 지수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소 지수로 표현했을 때 이제 그래프를 이와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플러스 주파수와 마이너스 주파수에 대해서 그 크기를 이렇게 각각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주파수에 대한 크기, 마이너스 주파수에 대한 크기. 위상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주파수에 대한 위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주파수에 대한 위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식을 풀어보면 그러니까 단축 스펙트럼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복소식인 이 식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은 꼴의 양측 스펙트럼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수식을 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수학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 단축 스펙트럼을 양측 스펙트럼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결국은 같은 건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제 실수로 표현하냐 아니면 이렇게 복수수로 표현하냐에 따라 그래프의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하는 거고요. 둘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냐?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죠? 이쪽과 이쪽으로 반으로.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위상은 이제 코사인으로 표현했을 때 이쪽의 위상은 그대로 이 위상이고 마이너스 쪽의 위상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단측 스펙트럼 이렇게 된다면 양측 스펙트럼 이와 같다.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위상은 플러스 쪽에는 원래 그대로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코사인 파 신호를 시간 축상, 뭐 단측 스펙트럼상, 양측 스펙트럼상 나타내시오. 이런 게 있는데 뭐 시간 축상은 우리가 과제에 낸 거랑 비슷한 거고 이제 스펙트럼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와 같죠. 이게 지금 코사인이니까 10이면 일단 주파수의 단측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면 2000파이니까 2파이 F0T에서 F0가 얼마야? F0는 1000이죠. 그죠? 1kHz. 그래서 크기가 얼마다? 10이다 이거지. 이게 크기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은 얼마야? 30도죠. 그죠? 30도니까 이게 크기 위상은 1kHz에서 30도 이렇게 될 것이다. 30도라고 쓰든 아니면 30도에 해당하는 뭐 6분의 파이라고 쓰든 뭐 똑같죠. 이제 양측으로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는 이제 10이 아니고 2분의 1, 5, 1kHz, 마이너스 1kHz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반으로. 그다음에 위상은 여기에서 6분의 파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1 28페이지의 그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뭐 신호의 분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에 해당하는 뒷부분 우리가 이미 미리 했기 때문에 네, 끝났고요. 2-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한 거는 이제 신호의 표현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의 관계와 사인 코사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의 복소 함수적인 표현 방식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그 신호의 크기와 주파수 위상 이런 것들을 스펙트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파형과 스펙트럼으로 뭐 파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고 그것에 대한 스펙트럼이 주파수에 따라서 그 크기가 어느 주파수에 얼만큼의 크기로 있느냐 또 위상이 어느 주파수에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단측 스펙트럼과 양측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양측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단측 스펙트럼을 이 코사인이라든가 이런 그 식을 그 복소수로 표현했을 때 그 복소수의 개수들 지수들의 그 주파수와 그 앞의 크기 또 그 복소수의 위상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크기는 양측 스펙트럼을 했을 때 이제 반반씩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위상은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위상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실제 예제를 들어봤고요. 2-1 파워포인트 마무리하고 이제 섹션으로 따지면 우리 교재에서 2.4로 들어가죠. 프리의 급수. 뭐 사실 프리에도 우리가 열심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제와 실제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한 프리에의 해석과 비주기 신호에 대한 프리에의 해석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주기적인 신호는 어떤 특성을 가진다고 했냐면 기본파, 그 주기에 해당하는 기본파라는 게 이 주기를 가지는 사인파죠. 쉽게 얘기하면 코사인파 또는 사인파. 어쨌든 그것의 2배, 3배, 4배 등등 정수배 고조파죠. 결국은 이걸 우리가 정수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2, 3, 4, 5, 6, 7 물론 그들이 다 존재한다는 건 아니에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존재하지 않으면 그거의 그 크기는 0이라고 보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그 펄스파 같은 경우에는 그 사각 펄스파 이렇게 듀티 사이클이 50%인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되는 펄스파 같은 경우에는 1배 고조파, 3배 고조파, 5조 고조파 이런 홀수의 고조파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파 있잖아요. 삼각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니다. 삼각파 맞나? 네, 삼각파가 짝수 고조파만 또 들어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맞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뭐 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고조파들, 정수의 고조파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기적인 신호는 어쨌든 그 주기와 그 주기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그런 하모닉스들, 고조파를 우리가 영어로 하모닉스라고 하죠. 이미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비주기 신호는 어떠하느냐 했을 때 비주기 신호는 이제 주기가 없죠. 어떻게 보면 주기가 무한인 신호죠. 이게 주기적인 신호는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무한히 넓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스펙트럼으로 볼 때 고조파의 신호들의 조합이라는 얘기는 스펙트럼으로 보면 F0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성분과 2F0, 3F0, 4F0 이러한 스펙트럼들이 크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주기 신호는 이 F0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죠. 이것을 주기를 T라고 한다면 이 T가 무한히 되는 거죠. 그죠? 즉, 더 이상 주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비주기 신호죠. 그러면 이 F는 뭐냐면 이 시간분의 1이죠. 이 F0는 T분의 1이에요. 그러면 T가 무한히 가면 이 F0는 어떻게 돼요? T가 무한히 가면 T분의 1은 0에 가까워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간격이 F0였는데 이 간격이 다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더 이상 선이 아니고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기 신호는 임의 주파수의 신호들의 조합이고 주기가 없으면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특정한 기본파와 그것들의 고조파들의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주기 신호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코사인의 조합으로 합해서 나타난다. 즉 그것들을 우리가 급수로 후리의 급수로 얘기하죠. 기본파 플러스 205조파의 얼만큼의 크기 플러스 뭐 305조파의 얼만큼의 크기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쭉 더해지는 급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주기 신호는 이제 후리의 변환으로 표현이 된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과정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후리의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신호를 다른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하는 얘기했죠, 그죠? 단순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양뿐만 아니고 그것이 주파수 쪽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사인파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지만 그것을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어느 특정 주파수에서만 일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데이터를 압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신호의 파형의 압축보다는 그냥 이것이 훨씬 심플하잖아요. 이거 대비 이게 표현이 훨씬 심플해요. 그만큼 그걸 표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데이터의 파형을 그냥 샘플링을 한 그 샘플링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화 시키는 것보단 그걸 주파수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그래프를 데이터화해서 저장하고 압축하는 것이 훨씬 데이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지. 또는 그걸 봄으로써 복잡하게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는 파형인 것 같지만 사실 스펙트럼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고 그것의 임팩트 그것이 어떤 그 관점에서 이제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도 파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리가 차량이 지나가면 그 무게 때문에 진동을 해요. 그 상판이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지나가다 보면 다리를 지나갈 때 약간 출렁출렁하는 느낌을 느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판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차들이 지나가면 무게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차가 또 지나가면 이게 다시 튀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진동을 하고요. 또 어떤 것 때문에 진동을 하냐면 현수교 같은 경우에 그 뭐 예를 들면 인천대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줄을 가지고 그 다리를 붙잡고 있죠. 그죠? 이렇게 줄을 위에 기둥에 이렇게 쫙 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 기둥 사이의 줄이 또 다리에 줄이 연결돼서 다리를 붙잡고 있어요. 즉 다리가 지탱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람이 불면 특히나 그 현들이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흔들리고 그게 또 진동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차가 안 지나가도 스스로 진동을 해요. 현 진동을 할 때는 고유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현 줄을 띵 튕기면 띵 하는 소리가 나고 뭐 줄을 당기면 띵 하고 더 높아지고 낮추면 띵 하고 소리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현은 그 어떤 장력과 길이에 따라서 고유 진동 주파수가 있어요. 임팩트를 가하면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어주면 그게 임팩트고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이제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어서 그 주파수에 맞는 바람을 계속 불어주면 현이 엄청나게 진동을 시작해요. 공진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병에다가 대고 병 입구에다가 후 하고 바람 집어넣으면 어때요? 부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게 공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바람의 주파수가 이제 그 병에 고유의 진동 주파수하고 딱 맞으면 소리가 부 하고 나는 거죠. 그것처럼 현이 미친 듯이 진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타형으로 분석하면 되게 복잡하지만 주파수에서 보면 이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서 바람이 고유 진동수에 맞는 바람이 들어오면 이게 언제 진동을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관측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에서 이 프리에의 그 어떤 해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호 분석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 또 임의 주기 신호를 합성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악기 신호도 대부분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그 악기 신호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런 게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그 기본파와 고저파들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보이나요?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라서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기본파, 200파, 300파, 400파 이것들의 조합입니다. 또 파의 모양을 또 다른 걸 선택을 하면 이런 모양의 파를 선택하면 또 소리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파와 200, 300 고조파들의 조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쨌든 기본파와 고조파들의 합인데 그들의 조합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나요?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그 기본파와 2, 3, 4, 5, 6들의 그 조합인데 음의 특성이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것과 그죠? 보시면 다 그 같은 주파수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들의 크기의 차이, 조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호 합성에도 사용이 되고 음성 합성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냥 멀티톤 제너레이터 해서 싱글톤, 그 다음에 뭐 원하는 신호를 여기다가 뭐 880Hz, 205조파, 애드 해야 돼. 애드 톤 해가지고 880Hz, 400 합성하면 뭐 이렇게 들린다. 뭐 그 두 개의 조합의 크기를 이렇게 하고 또 애드 톤 해서 뭐 여기를 뭐 1320 그래서 1, 2, 3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로 합성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프리 해석의 다양한 사례에는 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익숙한 그 PC에서 사용하는 뮤직 플레이어 앱 같은 것들에서 이런 그래프가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음악 안에 들어있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주파수에 따라서 얼만큼의 그 크기 들어있는가 하는 거 이게 스펙트럼이고요. 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제 스펙트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휴대폰에서의 앱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그러니까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서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블루투스 스피커에 조명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아무렇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스펙트럼 그래프 모양으로 이제 조명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이고요. 또 뭐 이거는 그거를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한순간의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스펙트럼을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쪽이 주파수가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되는 거고 이쪽 이게 지금
높이를 표현한 거죠. 크기. 그래서 빨강색으로 갈수록 더 큰 소리, 파란색, 보라색이 낮은 소리, 작은 소리. 그 소리의 크기가. 네, 이쪽이 주파수, 크기, 시간. 3차원 스펙트로그램 모양. 도레미파 올라갈수록 주파수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면 기본파, 보조파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악기 소리들이 대부분 이제 기본파와 그것들의 2배, 3배, 4배, 5배 고조파들의 합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트럼펫 같은 경우도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고조파들이 쫙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음악이군요. 저음, 둥 때릴 때 이 저음 쪽에 스펙트럼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새소리. 새소리도 보시면 이렇게 기본파와 고조파들이 좀 들어있군요. 그죠? 이거는 과거 전화 모뎀. 이 소리 들어본 학생 있어요, 혹시? 있어요? 전화 모뎀 시절입니다. 네, 전화 모뎀에서 나는 소리. 이거는 와인 글라스 이렇게 문지르면 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도 이제 물을 얼마나 채웠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죠, 그죠? 이거는 거의 기본파와 아주 작은 고조파 정도만 나오는군요. 이건 이제 여러분 그냥 주파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말을 하면 그 음성을 분석해 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조파들이 쫙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건 보시다시피 높은 주파수에 상당히 불규칙한 그런 잡음에 해당하는 그런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다.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리에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비슷한 걸로 이제 휴대폰 앱에도 파형과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 이쪽이 주파수, 이쪽이 시간,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이제 크기입니다. 관측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이와 같이 복잡하게 식으로 된다. 근데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 요게 DC 성분이에요. DC 성분. 주파수가 전혀 없는 그냥 C0 아무것도 없는 그냥 DC 값 직류죠. 주파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플러스 코사인 2파이 n f0t 이게 이제 f0가 기본파죠. 그래서 n이 1일 경우에 2파이 f0, n이 2일 경우에 2파이 2f0 3일 경우에 3F0, 4일 경우에 4F0 이런 식의 기본파와 보조파들 그리고 그들의 시간 차이 즉 위상이 각각의 기본파, 200고조파, 300고조파들의 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타에는 그 다음에 CN이라는 건 그 고조파들의 크기 기본파의 N이면 C1이면 1배 그러니까 기본파죠. 그러니까 이건 C0 안 써져. C0 플러스 C1 코사인 2파이 F0t 마이너스 세타 1 플러스 C1 코사인 2파이 EF0t 마이너스 세타 2 플러스 C2 코사인 2파이 3F0t 마이너스 세타 3 점점점 이런 것들이 합이란 얘기예요. 기본파, 200고조파, 300고조파, 점점점점 이런 것들의 합으로 주기적인 신호는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다시 이제 풀었으면 이 코사인 x 플러스 a는 코사인 x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a입니다. 앞의 식에 따르면 합의 공식은 1절이죠. 1절에 있었던 것에 따르면 결국은 코사인 A, 사인 A는 그냥 세타 1에 해당하는 어떤 상수값이고 결국은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죠. 이와 같이 a가 이 코사인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인 a가 코사인 a가 이것이고 사인 a가 b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오지브라에서 보면 코사인의 세타는 세타에 따라서 이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즉 두 개를 합하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제로면 당연히 그냥 코사인만 남아 있는 거고요. 코사인 요걸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냥 x라고 할게요. x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코사인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x 사인 세타란 말이죠. 그럼 이게 a 코사인 x 플러스 a 사인 x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a라는 게 이거고 b라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사인의 어떤 위상을 가지는 녀석은 위상이 없는 코사인 x, 사인 x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이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제로면 사인 성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사인 세타는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서 이쪽이 없어지고 이것만 남는 거죠. 원래 것만 해요. 그때 이 세타가 0이면 코사인 세타는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만 남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제 세타가 커질수록 코사인 세타는 1보다 작아지고 사인 세타는 점점점 1을 향해서 커지죠. 그게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타가 제로일 때는 코사인만 남지만 세타가 점점 커질수록 보시다시피 코사인은 줄어들고 사인은 커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걸 조합한 것이 이렇게 코사인 x 빼기 세타인 것이죠. 세타가 커질수록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코사인 90도가 곱해져서 0이 되고 사인은 1이 곱해져서 사인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랑 신호와 빨강 신호의 합이, 잘 보세요. 합을 그려보면 이 초록색 신호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여기에 보세요. 빨강이 0일 때 파랑 더하면 초록이잖아요. 그죠? 0에 파랑 더하면 초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랑 0이죠. 파랑 0에 빨강만큼 더하면 빨강 위치가 초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든 이것과 이 파랑과 빨강을 더하면 초록이 된다. 그러니까 사인파와 코사인파는 같은 주파수에 서로 위상만 이제 90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적절히 조합하면 다시 코사인의 어떤 위상의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은 결국은 사인으로 표현하나 코사인으로 표현하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걸 위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사인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이걸 이제 다시 복소 지수로 표현할 수 있죠. 복소 지수로 표현한 게 이거죠. 복소 지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측 스펙트럼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코사인으로만 표현했을 땐 코사인의 주파수와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세타가 그 위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한 거는 이것을 코사인과 사인으로 분리해서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 초록색을 빨강과 파랑으로 분리해서 두 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1번 표현이라면, 이게 초록색이라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초록색이라면 이게 이제 파랑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게 빨강 그래프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복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 어쨌든 DC와 기본파, 정수 보조파들의 크기들이 표현이 된다. 이게 DC, 기본파 및 정수 고조파의 크기. 그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했을 때도 이 두 개의 조합이 결국은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하고요. 결국은 이제 스펙트럼은 그 개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이 개수들이요. 이 개수들을 주파수에 따라서 이 주파수에서 NF0에서 얼마만큼의 크기가 들어있느냐, C1, C0, DC, C2, C3, C4 이런 것들의 크기로 나타낸 게 이제 스펙트럼이다. 위상 스펙트럼은 이제 세타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타 0, 세타 1, 세타 2 이것들을 그 주파수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 주파수는 F0,
여기 2F0, 뭐 3F0, 뭐 등등의 주파수가 될 거고 그 크기들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는 크기들이 C0, C1, C2, C3, C4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불연속적으로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나타난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과 같이 이제 그 단측 스펙트럼과 양측 스펙트럼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된다. 단측과 양측은 이제 단측이 이렇게 크기가 나타난다면 양측은 그것의 반으로 나타난다. 그죠? 반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위상은 이제 이쪽 단측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반대 주파수에서는 극성이 바뀌어서 반대로 나타난다. 뭐 그겁니다. 그러면 그 CN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는 전체 신호 안에 그 CN에 해당하는 주파수 NF0죠. NF0의 코사인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한 계산식이고요. 그 계산식을 우리가 내적 적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뭐 어떤 복잡한 그런 신호가 있을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뭐 100Hz짜리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그리고 평균을 내면 그 시간만큼 평균을 내면 그러면 이 복잡한 신호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코사인 주파수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하는 것이 계산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그 계산식입니다. 이 정보 신호에다가 코사인 NF0t를 곱하고 시간 구간만큼 반복되는 주기 신호니까 그 주기만큼 적분하고 그거를 이와 같이 주기에 따라서 나누면 돼요. 평균을 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파수에서의 신호가 얼만큼 들어있냐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계산하면 좋겠지만 우리 연습 문제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게 함수식을 주고 그 함수식 안에는 어느 주파수에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이거 가지고 계산해봐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컴퓨터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걸 하고 있어요.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